안녕하세요.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SK텔레콤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이게 무엇 때문에 위험한 건지, 내가 어떠한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어떠한 것들을 오해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최소한 무엇을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만큼 SK가 지금 고객을 바보로 여기고 있는지, 기만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 정말 쉽게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신 뉴스입니다. SKT 해킹 9.7GB 유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나왔다. 책으로 270만 쪽 분량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유심 데이터가 유출이 돼버렸습니다. 이 사건 타임라인을 좀 보면요, 이게 더 웃겨요. 4월 18일에 최초로 SK 서버 해킹 이상함이 인지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인지를 했어요, 이미. 그런데 SK는 18일날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9일날 이거를 알게 됐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다가 결국은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과방위 의원이 야, 이거 니네 거짓말이잖아 하고 이거를 밝혀버린 거예요. 여기서 1차적으로 SK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도 22일, 그러니까는 18일부터 4일이 지난 후에 4월 22일에 우리 SKT 서버가 해킹을 당했다, 이렇게 공지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보실 점, 공지를 남겼습니다. 모든 가입자를 상대로 단체 문자를 발송한다던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홈페이지에 공지를 남겼을 뿐입니다. 이게 정말 웃겨요. 그리고 아무튼 그 다음으로 해킹을 인지한 후에 원래는 법적으로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안 한 걸 넘어서서 진짜 경악할 만한 짓을 했는데, 이거 바로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고, 그 이후에 SKT가 모든 고객한테 문자로 이 사건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다, 위험성을 고지를 하겠다, 이렇게 지네가 심지어 공지를 했음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4월 30일 현재까지 모든 고객한테 문자 발송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냥 뉴스를 통해 보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든가 각자 알아서 봐야 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공지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사람들이 발빠르게 사건이 커지다 보니까 알게 됐고, 고객들은 유심을 교체하려고 각자 개인 시간 쪼개서 대리점 앞에 가서 줄 서는 이러한 진풍경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이제 타임라인인데요. 여기서 해킹 인지 후 24시간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시간 내에는 신고를 안 했지만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불법이 됐죠. 어찌됐건 불법이지만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충격이냐? 자, 이 뉴스를 좀 보십시오. SKT 해킹 신고 당시 키사, 이게 그러니까 키사가 뭐냐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이에요. 키사 측에 기술 피해 지원 모두 거부. 그러니까 키사에서 야, 우리가 좀 도와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SK가 됐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감추려고 했다. 결국은 이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어찌됐건 여기까지가 현재 사건이 흘러온 타임라인이고, 그렇다면 이번에 털린 게 무엇이냐? 유심 데이터가 털렸습니다. 여러분의 전화번호, 그 다음에 유심 인증키 값,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등 유심 핵심 정보가 전부 다 깡그리 해킹을 당했다.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확인을 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 유심, 이 사람들의 이름, 주소, 성별, 이러한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추가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털렸는지는 아직 파악 중이라고 하는데, 털렸겠죠. 장난해요. 이게 털렸는데 이게 안 털렸겠어? 어디 말장난하고 있어. 어찌됐건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해킹이 당해서 우리의 개인정보가 지금 줄줄 새 나갔는데, 여기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과 팩트인 부분, 이거를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먼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냐? 자, 이 사진들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비밀스럽게 사랑을 속삭인다든지 아니면은 친구랑 누구 뒷담화를 했다든지 이러한 카톡, 문자, 이러한 내용들이 넘어간 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출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이러한 것도 유출이 된 게 아닙니다. 아니면은 내가 사진첩에 찍어놓은 나의 사진들,
이러한 사진도 유출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핸드폰 안에 있는 내가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 사진, 어플 이러한 것들이 유출이 된 게 아니에요.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된 거지. 이거 오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무엇이 제대로 유출이 됐냐? 내가 어떠한 걸 알아야 되냐? 왜 위험하냐? 이거를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앞서서 유심의 이런 데이터들이 유출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제폰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하고 똑같은 핸드폰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누군가 여러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잡초근성 안녕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원래는 내 거 핸드폰에만 이 문자가 왔는데 이 문자가 두 군데 동시에 와요. 복제폰에도 안녕, 원래 내 폰에도 안녕. 그러니까 내가 본인 인증을 하든 누구랑 대화를 하든 이때부터는 노출이 되기 시작을 한다. 기존의 데이터가, 기존에 내가 나눴던 대화가 노출이 되진 않지만 복제폰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노출이 된다. 이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복제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단순히 내 사생활을 엿보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간단하죠. 결국은 돈이에요, 돈. 먼저 비대면 계좌 개설. 우리 서로 얼굴 안 보고 계좌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신분증 사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어찌됐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핸드폰이 있다라는 거, 이걸 이용해서 계좌 개설을 하든 뭘 하든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뭡니까? 바로 한도 조회, 대출입니다. 계좌 개설, 대출.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을 받아서 출금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내 지극히 개인적인 재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열람해 볼 수 있는 본인 인증 서비스. 우리 아이디 비밀번호 뭐 네이버가 됐건 다음이 됐건 네이트가 됐건 어디가 됐건 까먹으면 본인 인증해가지고 아이디 찾고 비밀번호 찾죠. 그거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로 내가 뭐 보안 걸어놓은 거 내 거 핸드폰이 그대로 있는데 다 뚫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사진을 좀 찍고 내가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 이러한 차원을 넘어선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메일이라든지 사이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SK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자, 먼저 유심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유심 교체? 야, 돈 안 받을게. 공짜로 해줄게. 대신 유심이 지금 당장 있다고는 안 했어. 우리가 준비되면 줄게. 5월까지 500만 개 추가 제공할 거야. 그런데 털린 게 알뜰폰 포함하면은 2,500만 명이에요. 2,500만 명이 지금 유심이 필요한데 500만 개 정도. 5분의 1이네, 5분의 1. 이 정도 준비를 하겠다고 하면서 뒷짐지고 있어요. 그리고 해킹을 당했는데 그 사실을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쓰는 핸드폰, 통신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지사항 매번 읽어보시는 분 있으세요? 젊은 사람 말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더욱이 없을 건데 홈페이지 정도에만 공지를 해놓고 문자로는 해당 사실을 아직까지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기만이에요, 기만. 고객 기만이고 그 다음에 유심교체 공짜로는 해주겠대요. 그런데 아참, 유심교체를 하는 건 공짜로 해주는데 대신에 네가 와서 줄 서서 교체하세요. 우리가 여러분의 시간까지 어떻게 책임지진 않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게 지금 SK텔레콤의 대처 방식입니다. 뚜껑이 받아요. 진짜 열받아. 그러니까 뉴스가 나옵니다. 왜 고객들이 줄을 서야 되나? 왜 내가 돈 내고 이용하고 있던 고객들이 줄을 서서 내 시간을 포기하면서 달달 떨면서 서서 이렇게 개고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예전에 LG U+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집으로 택배 발송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SK는 그딴 거 안 돼. 택배 배송 체계가 지금 안 갖춰져 있고 철저한 본인 인증을 위한 것. 이게 뜻하는 게 뭐죠? 네가 네 시간 쪼개서 와서 길바닥에 서서 기다리라 이겁니다. 진짜 욕 나올 뻔했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엄마, 아빠 거 핸드폰 이제 자녀들이 막 관리를 해주잖아요. 막 보다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또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SK가 그동안 보니까 끼워 팔기를 엄청 한 거야. 이게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핸드폰 보면은 어김없이 있다는 겁니다. 한 달에 43,000원 이 정도 되는 금액을 핸드폰 부가 서비스 요금으로 찍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았더라.
그동안 SK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삥을 뜯어가고 있었더라. 이런 것들도 속속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죠. 여기서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여기 보십시오. 전화번호 안심 로그인, 패스 세이프 가드, 세이프 캐시, 내 정보 지킴이 까고 있네. 이거 백날 이렇게 돈 주면서 하면 뭐돼. 지네가 홀랑 정보 넘겼는데, 해킹 당했는데, 이거를 또 돈 받고 있어. 그러면서 양심이 없다. 가서 귀퉁배기를 그냥 쳐 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SK텔레콤이 최종 마지막에 올라온 공지를 보면 더 가관이에요. 그게 뭐냐면 SK텔레콤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애초에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 뭔 책임을 다해. 웃기고 자빠졌어. 자, 유심보호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유심보호 서비스를 좀 가입을 해주래요. 우리 믿고 가입 좀 해주랍니다. 그런데 나를 믿고 유심보호 서비스를 이제 가입을 했는데도 피해가 발생한다면 SK가 100%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이게 변호사들하고요. 진짜 내놓으라는 법조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그러한 공지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까지 다 완료를 했는데 피해가 발생하면 이 피해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입증을 했을 때 SK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면은 마치 이 사건에 대해서 SK가 최전방에 나서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빠져나갈 구멍이란 구멍은 제대로 파고 있는 이러한 공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SK텔레콤의 사건, 과연 나는 어떠한 부분들을 대처를 좀 해야 될까? 뭐라도 조금 내가 막아놔야 될까? 정말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보고 일단 이것만 해놓으세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하십시오. T모바일 앱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심을 교체하십시오. 대리점 방문해가지고 미리 예약해서 유심 교체 꼭 받으십시오. 세 번째로 정보보호 알림이 가입하십시오. T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번호 도용 문자 차단 가입하십시오. T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가입하십시오. 패스 앱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msafer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접속이 원활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비대면 계좌, 제설이었었네요. 개설입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 이거 신청하십시오. 금융결제원 어카운트 인포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6가지 반드시 신청해 놓으시고, 서핑을 하다 보면은 유심 비밀번호 변경한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 의미 없습니다. 유심 고유 키값이 이미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그거 변경해봤자 전혀 쓸모없고요. 그거 변경하다가 핸드폰 벽돌 낼 수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간밤에 벽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써드린 이 6가지 정도 내용을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더 조금 화가 나는 그런 사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해서 과징금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징금은 당연히 맞아야 되고 두드러 맞아야 되고, 여기에 가입을 해서 매달 돈 찍던 이 고객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들이 불안에 떨어야 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나쁜 사람들한테 유출이 됐고, 또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검색하고 대리점 앞에 가서 길바닥에서 서 있던 이런 모든 시간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값어치, 이 모든 거는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물어야 되고 개인별로 따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안 봐도 드라마인데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개개인에게 보상을 해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저는 정말로 개개인한테 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SK 안 써요. 저는 지금 다른 통신사를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현 SK를 쓰시는 분들 일일이 다 이건 보상해줘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그래서 어찌됐건 오늘 SK텔레콤 해킹 사건에 대해서 정말 알기 쉽게 타임라인, 그 다음에 어떠한 부분이 정말 문제인지, 오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SK가 무슨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고객을 기만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정말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피해가 나오고 이런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